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규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예, 먼저 종묘 지키자. 예. 세운상가도 살리고 개발해야 된다. 예. 지금 상충되는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윤석열 탄핵 반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매크로 게시물 올린 일당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허남설 기자는요? 네, 저는 지금 1만 원짜리 순대로 예. 논란을 일으킨 그 광장시장 예. 노점, 그 결국 영업 정지 열흘을 맞게 됐다는 소식 하나 갖고 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돌도 사람이다. 아이돌 노동조합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야, 아이돌 노동조합 생겨요? 네,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흥미진진합니다. 자,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하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기자님들께 직접 또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희 기자가 가져온 서울시 최대 논란입니다. 종묘 앞 고층 빌딩 공방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일단은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예.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으로 재개발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두고 예. 서울시와 이제 정부,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이제 정부가 이 대립하고 있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어요. 예. 예. 서울시가 이 세운상가는 1968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벌써 6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요. 예.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네. 당시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서울시장을 맡았던 소위 이제 1기 임기 시절인데요. 그 일대를 이제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쭉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그 세운상가 군이 있습니다. 예. 뭐 진양상가, 청계상가 등등 예. 이걸 다 밀고 거기를 녹지로 만든 다음에 예. 주변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예. 세운지구는 지금 그래서 이 지역 2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고 예. 일부 구역은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뭐 오피스텔 들어서면서 개발이 완료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4구역입니다. 이 종묘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4구역이 가장 알짜 땅으로도 분류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슈가 많아서 그동안 예.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상황은 지난달 30일에 서울시가 이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건축목 높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좀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요. 예. 이 구역에 최고 141.9m까지 이제 높이를 이제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있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몇 미터였는데요? 원래는 71m 정도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 2배 가량 높아진 것이고요. 예. 당연히 이제 건축 가능 높이가 이렇게 바뀌면 이제 용적률도 기존에는 660% 수준이었는데 이게 1000%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 입장이나 예. 사업을 시행하는 이제 시행사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똑같은 땅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굉장히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는 예.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예.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묘라는 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세운상가 바로 건너편에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는 지금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등재된 이제 곳이고 그 지역이 이제 시야를 가린다. 쉽게 아주 거두절미하고 말하면 시야가 가린다. 예. 신성한 우리의 이제 문화재고 세계유산인 종묘에 경관을 해친다라는 게 문화재청,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이게 법으로도 혹시 규제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문화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게 뭐 100m냐 뭐 200m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끄러운데요. 예. 사구역이 이제 알짜로 평가받는 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워낙 교통이 좋고 사통팔달이고 주변 탁 트인 부분도 있는데 그 이유가 종묘 때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이 이제 다른 고층 빌딩들이 없었던 구역인데 그렇군요. 예.
세운 4구역은 종묘 권역 내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정전인데요. 예. 여기 이제 역대 조선 국왕들의 이제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건물인데 예. 여기서부터는 510m가 떨어져 있고요. 네. 종묘 담벼락 경계선에서는 173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보호법상 그 문화재에서 100m 이내의 건축물을 지으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 네,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 계획이나 인허가 계획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서울시는 우리가 170m 이상 떨어져 있다. 세운 예. 4구역은 예.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사안이 되게 복잡한데요. 예. 이제 법 외에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네. 그 동안은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100m 보존구역 밖에 보존구역 안이 아니고 100m 보존구역 밖에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에 있는 어떤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한다라는 게 서울시 조례에 들어 있었는데 예.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서울시장을 맡은 뒤로 서울시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예. 2023년에. 당연히 이 규정을 삭제하니까 국가유산청은 반발을 하고 예.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마침 지난주에 나왔고요. 예.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즉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예. 문화재 보존 지역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는 게 맞으나 예. 보존 지역을 초과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0m가 넘어서는 지역까지 어떤 건축 행위에 대한 협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 이제 국가유산청이 왜 서울시는 우리랑 협의를 안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예. 허 기자도 이 사안 잘 아시죠? 네,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그 저도 화면에서 봤고 보도에서 봤는데 그 세운상가를 재개발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네. 그 문화재 보호 구역인 이 곳을 종묘를 확 가려버려서 숨이 턱 막힌다라는 게 네. 김민석 총리의 워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누구 네.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 보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예. 종묘의 핵심 공간인 정전. 예. 거기서 이제 세운상가 쪽을 봤을 때 이제 세운상가에 굉장히 고층 빌딩이 세워서 그 고층 빌딩이 보이면은 정전, 그러니까 과거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정전만의 근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해쳤을 때 그러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 라는 이제 그 점을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예. 그 측면에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2009년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전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유네스코 내 자문하는 이코모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이 이코모스라는 기관에서 종묘 앞에 세운상가 재개발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안에서도 그 빌딩 상층부가 훤히 보여서 유적지 특유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아. 그걸 50m에서 70m 정도로 낮춰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서울시가 그거를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던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성북구의 정릉이라고 네. 또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이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 왕후의 능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단독주택 마을이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 마을을 이제 그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재개발을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 정릉의 경관을 망칠 수 있다라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유네스코가 회신을 보내와요. 이제 당신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서 보면은 만약에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세워서 정전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쪽에 상당히 좀 무게를 싣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박 기자. 예. 네.
뭐 서울시는 말씀하신 뭐라고 것처럼 답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어떤 장소에 대규모 개발 행위 같은 것들이 예. 이어지면서 유네스코가 경고를 하고 네.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인 세계유산이라고 또 이제 중간 단계가 있더라고요. 등재 아. 취소하기 전에 예, 예.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유산의 세계 문화유산에서 등록 해제한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군요. 예. 이제 이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네.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해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종묘 앞에 그 남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녹지로 확보함으로써 종묘가 오히려 빛나게 하고 종묘의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게 종묘 주변을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고 시야를 다 막아버린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도시 재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함으로써 종묘 주변을 더 가치 있게 가꾸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세운 4구역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이나 정부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이 부분을 염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유네스코 사대주의를 버려라 이런 얘기들도 그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이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난주 말이죠. 지난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사안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양상이 약간 이제 여야 대립 수준으로 좀 확대되는 그래요? 모습이긴 한데요. 예. 김민석 총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가 기존 계획보다 그 땅에 세운 4구역에 2배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라는 발상은 예. 이 세계유산 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걸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막을 네.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래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 누가 지금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고 네. 아직 뭐 김 총리 측에서 회신을 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예. 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계속 이슈가 이어지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허남설 기자가 가져온 소식도 볼까요? 네, 광장시장 노점을 둘러싼 논란 그 후속 소식을 그래요. 좀 준비를 예. 했는데요. 일단 그 논란의 그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지난 11월 4일에 이러면 광장시장 다시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그 제목의 유튜브 짧은 영상이 그 게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영상은 구독자가 무려 151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요? 유튜브 이상한 과자 가게라는 채널에 올라왔는데 이 영상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이제 노점에 순대를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순대 메뉴가 일반 보통 순대가 있고 또 큰 순대라는 메뉴가 있는데 네. 이제 큰 순대는 이제 머릿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반 순대를 자기는 시켰는데 8,000원짜리. 예. 근데 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만 원짜리 큰 순대를 주면서 1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걸 영상으로 담아서 이게 확산이 됐는데 지금 조회수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200만이고요. 그리고 댓글이 2만 개 넘게 달렸어요.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저도 광장시장에서 이런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뭐 약간 이런 토로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엄청 커졌고 결국 광장시장 상인회가 나서서 해당 노점에 대해서 영업정지 열흘 이거를 부과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상인의 결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인회가 제재를 했다는 게 행정당국이 조금, 아니고? 네, 특이해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당국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게 이 노점이 식품위생법상의 정식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이제 대도권 예. 밖에 있어서 손을 댈 수 없었고 상인회가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흘의 영업정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경고를 우선 준다든지 영업정지를 뭐 3일에서 한 7일 정도 준다든지 했는데 갑자기 열흘을 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단호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광장시장에서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뭐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시장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계속 이제 광장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계속 이런 바가지 요금이나 불투명한 요금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종로구가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단. 이제 뭐 예. 말하자면은 시장에 잠입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언더커버. 예. 네, 그 내외국인 한 66명으로 이제 그 미스터리 쇼퍼단을 구성해가지고 예. 지난해 한 3월에서 10월 이렇게 한 8개월 동안 점검을 했고 그 당시에 한 89건의 그 개선 사항이 확인이 돼서 즉시 조치를 한 그런 그 적도 있대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이번에 이 그 순대 가게가 논란이 되니까 예. 그 종로구가 내놓은 게 노점 실명제.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노점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이 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부여해서 이 허가에 따라서 점용 면적이나 점용 기간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예. 그리고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해서 그걸 고리로 삼아서 실태를 계속 점검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서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광장시장이 엄청 핫플레이스라서 예, 뭐 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뭐 한 번 가고 사실 그 이상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예.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올 사람인데 뭐 좀 약간 좀 허술하게 대한다든지 요금을 좀 후려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게 그래서는 구조적으로 안 해결될 되죠. 수 있는 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 어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엔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는 손님이 아니에요. 예. 친구도 올 수 있고 가족도 올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네요. 박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들이 뭐 즐겨서 광장시장에 가기보다는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사를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 여행을 와서 서울에서 한번 광장시장이 핫플레이스니까 방문해보자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한 번 오는 손님들 외국인들이니까 잘 모른다라는 인식 자체도 좀 이번 기회에 근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보통 이 노점 실명제 보니까 뉴욕 맨하튼에도 보면 노점들이 이게 정식 허가받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돼요. 우리도 그런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 소식은 지난 3월에 예. 불법 매크로를 동원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찾았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을 경찰이 찾아냈고요. 예. 검찰로 이제 넘겼다는 소식이 최근 누가 그런 전해졌습니다. 거예요? 네, 일단 지난해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간 뒤에 예. 헌법재판소가 이제 연초부터는 여론전의 어떤 싸움터가 됐는데요. 예. 3월 초에 대량으로 수십만 건의 똑같은 글이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나섰더니 알고 보니 30대 남성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헌재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대량으로 업로드를 했고요. 예. 이 사람이 그 DC 인사이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이제 커뮤니티에도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고 그거를 보고 따라한 이제 50여 명이 역시 경찰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래요? 네. 야, 이 헌재 마비가 이렇게도 헌재 홈페이지 마비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도 헌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홈페이지 보안이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때 사안이 좀 이제 시끄러워지고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도 그제서야 헌재가 가동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딱 이 한 사람을 딱 특정해서 잡을 수 있었나요? 특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수사 영역에서 이 게시물의 IP 그리고 IP를 조사했죠. 그런데 헌재에 올라온 게시물하고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이제 IP를 추적을 해서 이제 여러 번 확인이 되는 IP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를 좁혀가다가 이 30대 이 남성을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의 집에서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활용을 한 소스 코드가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혐의점을 포착을 했고 이분도 자기의 범행을 좀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치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 네. 연봉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연봉의 2.5배. 네, 예. 대통령 연봉이 올해로 따져보면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거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게 이만큼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기간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게 지난 7월 9일입니다. 그 이후 지난 10월 26일까지 이제 영치금을 받은 게 6억 5천만 원인데 예. 이게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중에 한 6억 5천만 원 거의 전액을 예. 180차례에 걸쳐서 출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영치금은 이제 석방시에 가져가거나 이제 개인 계좌로 보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개인 쌈짓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게 마치 정치 후원금 같은 느낌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이게 법무부에서 영치금 상한선 두기로 했어요? 검토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잔액이 400만 원만 유지되면은 얼마든지 뭐 입금을 하든 출금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건데 예. 6억 원이 넘게 영치금이 들어온 적이 아마 없었겠죠, 과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게 사실상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우회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정치권에서 잇따르니까 법무부가 이 영치금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참, 영치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법무부가 검토에 나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허남사 기자가 뽑아온 뉴스죠. 아이돌 노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이돌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아이돌 출신입니다. 예전에 예. 아이돌 그룹 틴탑이라고 있었는데 그 틴탑 출신의 박민수 씨. 당시 활동명은 이제 캡이었습니다. 예. 박민수 씨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연구소의 그 연구위원이 이 준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들리는 이 준비위원회 쪽의 소식 그 얘기에 따르면은 가수 에일리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래요? 약간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14일 그 13일에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입증할 보완 서류를 내라라고 해서 그걸 내고 왔는데 이 준비위원회 쪽 얘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우리 그 노조를 그 승인할 설립을 승인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있었다라고 이렇게 준비위원회 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이돌도 다 소속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근로 계약일 수도 있겠는데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근로자일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아이돌이 과연 노동자, 근로자인가라는 거를 따져볼 우리가 어떤 계기가 지난해 말에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기억납니다. 예. 하이브 내에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폭로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아이돌은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라고 이런 판단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때 왜 이런 판단을 내놨냐면은 소속사가 있긴 한데 소속사가 지휘 감독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아이돌 멤버 당사자도 부담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근로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수익 배분의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 쪽에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게 실제로 아이돌은 소속사의 지휘 감독 아래 연습실이나 숙소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고 정상금 형태로 지속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돌 노조 준비가 첫 일성이요.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 요청 진정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의 으뜸 기업을 겨냥한 게 사실 이것이 하이브의 으뜸 기업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뉴진스 한희 씨의 그 집단 따돌림 그 논란하고 같이 좀 엮여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뭐 매년 이제 100개 일자리 으뜸 기업 이런 걸 선정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복지에 신경 많이 쓰는 기업 이런 데를 선정하는데 하이브가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에서 이제 그 한희 씨를 둘러싼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이 으뜸 기업을 취소해야 한다. 약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여러 진정서가 실제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으뜸 기업이 정말 그 당시엔 취소된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한희 씨의 그 집단 따돌림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이돌 노조 쪽에서 주장한 바에 따른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제 출발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허준보감, 허남설 기자, 박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